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나 남다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차이는 능력보다 생각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삶을 설계해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보에서 찾으려 합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좋은지, 어떤 시기에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를 해석하는 힘, 다시 말해 사고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구조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자들의 서재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과 축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을 바꾸는 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을 다듬고 선택을 바꾸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따라가며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합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을 쫓기 전에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전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들의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산의 규모나 투자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내며 부자들이 왜 독서를 중요한 습관으로 삼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자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넘쳐나는 정보가 존재합니다. 누구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독서를 활용합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책을 단순히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문장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장을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부자들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책에서 얻은 통찰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이러한 반복이 쌓이면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부자들의 독서는 속도보다 방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책을 빠르게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사고의 틀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읽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번 다시 읽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서 방식은 결국 선택의 질을 높이는 대로 이어집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지, 무엇에 시간을 쓸지,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 등 크고 작은 결정들이 쌓여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은 책을 통해 이러한 선택의 기준을 끊임없이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확률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읽는 책의 종류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나 투자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습니다. 이는 세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자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그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독서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책을 펼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얼마를 벌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수입의 크기가 곧 경제적 안정과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서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돈의 많고 적음이 삶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인가? 아니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은 후제 가까운 답을 제시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돈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점검하도록 이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을 노동의 대가로 이해합니다. 시간을 들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틀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시간이 곧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입 역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버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돈이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산 중심의 사고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산은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업, 지적재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자산이 축적될수록 돈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부의 차이는 이 구조를 얼마나 일찍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소비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소비를 단순한 만족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가 자산을 줄이는 방향인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향인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책은 특히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지불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 기회,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소모됩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쌓이면서 점점 더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목표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돈이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전환됩니다. 이 질문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의 선택, 시간의 사용, 인간관계까지도 이 기준에 따라 재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특별한 지식이나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작은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이 과정을 어렵지 않게 풀어내며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국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돈을 대하는 태도를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를 떠올릴 때 결과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산의 규모, 성공한 사업, 안정적인 수익 구조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서재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으로 선택을 해왔는가라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부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과 경험 속에서 서서히 형성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선택인지, 어떤 방향이 자신의 목표에 가까운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혹이나 불안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사고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들은 실패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손실이나 좌절을 경험하면 다시 시도하기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실패를 단순한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판단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하며 다음 선택에 반영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도전에 대한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며 단기적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성과를 얻고 싶어 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시간을 길게 바라봅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 년 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기적 사고는 단기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특히 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관점을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기존의 기준을 수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이 직접적으로 결과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 책을 통해 바뀐 생각이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고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부자의 사고방식은 확률에 대한 이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정보를 분석하고 구조를 이해하며 더 나은 확률을 가진 선택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번에 큰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유리한 선택들이 쌓이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수정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과 맞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자의 사고방식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판단을 내리며 그 판단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가 쌓이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이 흐름을 차분하게 보여주며 독자가 자신의 사고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좋은 내용을 접했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짚어냅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보다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의 독서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불을 만드는 독서의 첫 번째 특징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읽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책을 읽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을 먼저 설정합니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핵심을 찾게 되고 필요한 내용을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적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책에서 얻은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거나 실제로 작은 금액이라도 실행에 옮겨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자들의 독서는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에서 얻은 생각을 다른 책이나 경험과 연결하며 점점 더 넓은 사고의 틀을 만들어갑니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한 책을 읽고 이어서 역사나 철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서로 연결해 보면 단순한 정보 이상의 통찰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연결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고 더 깊이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반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펼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중요한 책일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느끼는 내용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는 독자의 경험과 생각이 변하면서 같은 문장도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 핵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기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읽는 동안 떠오른 생각이나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사고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책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거나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다시 참고할 수 있는 자산이 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불을 만드는 독서는 속도보다 방향에 집중합니다. 많은 책을 빠르게 읽는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 권의 책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실천했는가입니다. 결국 독서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바뀐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쌓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이 과정을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내며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독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삶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쌓는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투자 기술이나 특정한 정보일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서재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산은 특정한 기술이나 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와 습관 속에서 서서히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산 형성의 출발점은 돈을 다루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자산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수입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소비의 방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더라도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자산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지금의 만족을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지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는 줄어들고 자산으로 연결되는 선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는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항상 자산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자산으로 옮겨놓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는 지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도 큰 비중을 둡니다. 한 번의 큰 수익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견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산 형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시간이 쌓이면서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점점 더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계획과 지속 가능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는 과정 역시 자산 형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나 재무에 대한 이해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하며 필요하다면 작은 금액으로 경험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선택의 정확도는 높아지고 이는 다시 자산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산을 쌓는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이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의 소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작은 금액이라도 자산으로 옮겨놓는 행동이 쌓이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산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갑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일정한 자산을 이루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상태를 인생의 중요한 도착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서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과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같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은 부의 완성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속 가능한 부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균형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다른 영역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시간의 사용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정적인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선택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나 과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돈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많은 경우 자산은 일정 수준까지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의 변화, 예기치 않은 상황, 개인의 판단 오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삼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생존을 우선하는 선택이며 결국 더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부는 한 번의 큰 성공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일관된 습관의 반복에서 형성됩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소비하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행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세운 기준을 유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방향을 수정합니다. 이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며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검이 반복될수록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속 가능한 부자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나 나눔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의 완성은 혼자만의 축적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때 이루어집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조용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이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부자의 삶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검과 균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부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들의 서재가 전하는 흐름을 따라 부자들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온 삶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덮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은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부자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그 생각이 선택으로 이어지며 그 선택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질 때 삶의 흐름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을 조용히 짚어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서재라는 공간의 의미입니다. 서재는 단순히 책이 쌓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지고 방향이 정리되는 공간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질문을 던지며 어떤 기준을 세워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부자들의 서재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사고를 성장시키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쌓이면서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권의 책을 다시 펼치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